되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이 월급이 끊겼을 때 실제로 또 투자도 하셨잖아요. 생애 최초로 당첨됐어요. 생애 최초라 하더라도 20대였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첨이 되시는 거예요? 가점제가 아니라 저는 내년 목표까지 이뤄놨더라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세상입니다. 저희 부세 돈 이야기 채널이 실제로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구독을 해주고 계세요. 사실 20대에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꿈을 쫓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분씩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순서로 우리 세라 고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직장인이자 투자 공부를 1년 반째 하고 있는 세라구구로 활동하고 있는 세라구구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세라구구라는 닉네임 뜻이 어떻게 돼요? 캐나다에서 그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한 5년 반 정도 다녔었는데 그때 영어 이름이 세라였고요. 사실은 제 네이버 아이디입니다. 생일이 9월 9일이라서 세라장구구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세라고고님을 이렇게 처음에 딱 뵀을 때 학창 시절에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모범생일 것 같다. 실제로도 좀 그런 학생이지 않으셨어요? 뭐 일탈을 막 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렇다고 저는 공부를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고 네. 대신에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가면서 네. 생존 본능이 좀 생기면서 내가 내 삶을 좀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공부를 했어서 그때부터는 좀 정신 차리고 꼼꼼히 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는 몇 살 때부터 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좀 했었고요. 네. 대학교를 캐나다에서 다니고 2년 동안 다니면서 진로 고민을 하다가 네. 약대가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한국에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교까지는 이제 해외에서 나오고 약대는 이제 한국에서.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약사라는 직업이 되게 안정적인 직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세라고고님 같은 상황이었으면은 그렇게까지 뭔가 재테크나 이런 거에 욕심을 크게 안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일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부세님께서도 항상 뭐 수업 때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약사라는 직업도 이제 남들보다 연봉은 조금 높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근무하는 이제 직장인이고 월급만으로는 이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를 조금 일찍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만약에 몸을 못 쓰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월급이 끊겼을 때 가끔 그런 불안함은 있더라고요. 그 불안함을 이제 원동력 삼아서 재테크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표하는 바를 조금 크게 잡고 있다 보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재테크 공부는 필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몇 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2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미 약사가 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재테크 공부를 하기 시작하신 건가요? 네, 그 전까지는 과외 알바를 좀 열심히 해서 매주 네. 과외를 했었고 그걸로 학비나 뭐 여행 가는 거나 그런 거로는 했었어요. 그때는 욜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벌어서 대부분을 이제 노는 데 소비를 했다면 직장을 가고 나서 그때부터 조금 저희 20대들이 코로나 때 많이 재테크를 시작했잖아요. 아, 그쵸.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도 주식이나 다른 분야가 아닌 부동산을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잣돈을 어느 정도 모은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재테크 공부 시작하기 전에도 열심히 모으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고 그럼 대부분 과외 이런 거 통해서 돈을 모으신 건가요? 졸업할 때쯤엔 한 2, 3천 정도 수중에 가지고 있었고 회사 때는 이제 뭐 월급이 300 요럴 때는 생활비 100 정도만 쓰고 200은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몸에 좀 배어 있었었고 힘들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수입의 한 70% 정도를 저축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랬었고 이제 재테크 알게 되고 부세쌤 강의 들으면서 그때 최대로 모았을 때는 한 92% 정도 모았던 적은 있었습니다. 저도 92%까지는 모으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극단적으로 뭐 재테크 할 때는 90%까지 했었고 아니어도 70% 이상은 저축을 하였다는 건데 어떻게 돈을 모으셨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그 몸값을 올리려고 이직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좀 제대로 진하게
저축을 했었고 식대로 8,000원이 나왔어요. 저희 회사에서? 네. 그러면은 제가 어머니께 이제 부탁을 해서 도시락을 싸고 대신에 3,000원 정도를 이제 드리고 나머지 5,000원으로 풀피를 만들었고 너무 좋은 방법인데. 그 중에서 커피 사 먹고 싶으면 1,500원이나 2,000원 정도는 네. 사도 이제 3,000원 풀피니까 그렇게 좀 했었고요. 다른 분들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 다음 이직하는 장소를 선택할 때 회사의 위치를 도보권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걸어서 이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출퇴근을 해요. 정말 덥거나 정말 추울 때는 한 번 정도 버스 타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최대한 걸으면 이제 운동도 되고 돈도 아끼고 이렇게 좀 제가 수입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세라곤 얘기 들으면 되게 현명하게 똑똑하게 재테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식비가 나오면은 그거를 어차피 이제 회사에 나오는 돈이니까 그거를 소비할 생각을 하지 이렇게 어머니랑 딜을 해서 할 생각은 보통은 잘 못하는데 이제 종잣돈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종잣돈을 어쨌든 그 모으면서 나는 이 돈을 모아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있으셨나요? 행크에서 공부를 하면서 경매를 저도 처음에 공부를 하게 돼서 낙찰을 꼭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어요. 경매를 한 건 꼭 해보고 싶었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경매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제 분양권도 듣고 뭐 오피스텔 투자나 이런 소액 투자도 들으면서 이제 점점 더 시야를 넓혀 갔었고요. 지금 처음 할 수 있는 거로는 분양권이 괜찮겠다 해서 분양권 투자도 열심히 공부했었고 그런 식으로 행크 안에 있는 그 강의들 최대한 활용해서 그 안에서 배운 걸 토대로 투자해보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투자도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당첨되신 데가 어디죠? 광명에 있는 철산자이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는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걸 염두에 두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투자 목적이고요. 만약에 안 되면 부모님이 거주할 계획이어서 저는 살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청약으로 당첨이 되신 게 맞는 거죠? 네, 생애 최초로 당첨됐습니다. 아니 근데 생애 최초라 하더라도 이제 그 당시 당첨될 때가 20대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점이 되게 낮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당첨이 되신 거예요? 가점제가 아니라 저는 특별 공급이기 때문에 가점을 보지 않는 이제 요건이었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5년 일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대 후반분들도 요건을 채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채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 때 이제 인턴을 한 게 그게 카운트가 돼서 그래서 생애 최초가 된다고 제가 그때 알게 됐고 분양권에 좀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 청약 당첨되시고 그 보통 한 10% 정도 계약금을 내잖아요. 네. 그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분양가는 8억 800이고요. 계약금은 10%인 8,080만 원이었습니다. 10% 내고 지금 중도금 대출도 받으신 상태인 건가요? 네. 그게 거의 첫 금 투자인 거죠? 그거 이전에 이제 법인으로 재개발 빌라 투자 하나 했었습니다. 똑소리나게 돈도 잘 모으셨고 투자도 잘 하고 계신데 근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 항상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하다 보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 특히 대출을 처음 받을 때는 받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혹시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그거를 이제 부세쌤 강의를 통해서 좀 깼어요. 저는 저도 처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신용대출 받아놓은 거를 다 갚았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 그거는 갚을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었고 그때 이제 좀 두려움을 많이 극복하고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던 게 이제 직장인이시잖아요. 근무 시간은 9 to 6 꼭 그런 건 아니라 좀 바뀌죠 계속. 네. 대부분 이제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사회초년생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세라고고님도 지금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런 재테크 공부를 병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평소에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잠이 좀 많아서 그래요? 얼마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끝없이 잘 수는 있는데 자제하는 편입니다.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 그 이상 잘 때도 있어요? 가능하면 13시간, 14시간도 자요.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이 있는데 세라고님 미모 비결이 그런 건가? 아 더워.
주말 쉬는 날에 네. 자고 싶고 하는데 그 시간을 네. 어쨌든 쪼개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상을 좀 최대한 빨리 하려는 편이고 7시에 집 근처 카페가 열어요. 9시에 출근할 때는 6시에 일어나서 집 근처 카페 오픈할 때 가가지고 1시간 반 정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근하고요. 7시에 퇴근하는데 그 다음에 퇴근을 해서 조금 졸릴 것 같다 싶으면은 또 카페를 가가지고 11시에 닫으니까 네. 그때까지 해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는 하루에 좀 최대한 공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쪼개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뭐 공부하다 보면 사실 슬럼프도 올 수 있는 네. 거고 혹시 슬럼프 최근에 뭐 겪으신 적이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최근에 조금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았다 보니까 살짝 네. 과부하가 한 2주 정도 오더라고요. 집에서 잘 못 쉬는 성격이라 어떻게 하면 좀 잘 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요새 고민이 좀 많기도 해요. 고민도 해봤고 스트레스를 받고 슬럼프가 오는 거는 조금 더 직면을 해보면 풀리는 경우가 저는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슬럼프가 왔는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좀 생각을 쪼개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좀 해나가다 보면 막연했던 슬럼프가 조금 풀리면서 해소되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그냥 그렇게 좀 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은 방법인 게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해결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이제 언제 오냐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될 때 그때 한 번씩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랑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내가 글로 적어보는 거랑 또 달라서 오히려 제 적음으로써 아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일의 순서가 좀 명확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세라공이랑 되게 비슷한 경험이 그거를 이제 적어보면서 아 내가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거 하는 동안에는 그거에만 집중해서 하고 다른 거는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좀 안 쓰려고 해요. 약간 엉켜있는 실타리를 하나씩 풀어간다는 느낌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좀 극복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세쌤한테 배운 겁니다. 누가 보면은 꼭 시키는 줄 알겠어요. 워낙 똑똑하고 되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네, 또 그런 얘기 들으면서 좀 많은 공감이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종잣돈을 열심히 모아서 투자도 하시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 거잖아요. 올 하반기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목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경매 공부는 계속 꾸준히 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준비도 하고 이제 오프라인 사업과 부동산 공부를 병행을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진짜 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도 평소에 이제 세라고고님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또 몰랐던 부분을 또 새로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20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재테크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20대 분들이 요새는 많이 계신데요. 발을 한 발짝 한 발짝 들여놓다 보게 되면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시기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저는 명확히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세웠던 3년 계획이 있었는데 잠재되어 있던 목표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안 봤었거든요. 어느 순간 봤는데 내년 목표까지 이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조금 더 확신을 얻게 됐거든요. 목표를 처음에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목표는 충분히 수정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목표에 갇혀 있다기보다는 유동적으로 좀 생각하시되 큰 목표를 잡아서 작은 스텝이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하나씩 좀 꾸준하게 이 재테크 안에 열심히 실천해 나가시면 모두들 부자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네, 좋은 말씀 해주신 네, 세라고님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